이번 챕터는 프리세션과 라모 이퀘이션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수업에서 배운 것처럼 MR 영상에서 영상 신호의 소스로 사용되는 수소 원자는 양전하를 한 개 가진 양성자를 가지고 마치 지구가 자전을 하듯이 본인의 축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제 돌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스핀이라고 이제 부른다라고 했었고요. 어, 이때 전하량을 띤 양성자가 이제 축을 중심으로 이제 회전하고 있으니까 수소핵의 스핀 운동은 어, 전류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전류의 흐름으로 인해서 자장이 이제 유도가 되게 되는데, 자, 이때 형성된 자장의 방향과 세기를 벡터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뉴클리어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 혹은 이제 핵 자기 쌍극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 결과적으로 이제 수소핵은 마치 자석과 같은 아주 굉장히 작은 자석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 자석이 N극과 S극을 가지기 때문에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때 이제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의 세기는 이제 핵의 질량, 전하량, 그리고 이제 핵의 회전 속도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 핵 자신 또는 이제 외부의 상태에 따라서 이 값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이제 수소 원자뿐 아니라 홀수의 질량수를 가지고 있는 모든 원자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제 모두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를 가지게 되고요. 이러한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를 가지고 있는 원자들을 우리는 MR 액티브 뉴클라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MR 액티브 뉴클라이들은 우리가 MRI를 이용해서 이제 신호를 낼 수 있는 그런 원자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 원자의 스핀 운동과 더불어서 프리세션, 즉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 두 번째 회전 운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들마다 고유의 이제 세차 운동 주파수를 가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원자들이 서로 다른 프리세션, 즉 세차 운동 주파수를 가진다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MRI에서 이제 특정 원자,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소 원자가 될 텐데요. 특정 원자의 신호만 따로 얻어내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는 수소 원자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많은 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수소 원자의 신호만 우리가 따로 MRI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원리가 모든 원자들이 자신들 고유의 세차운동 주파수를 가지게 되고, 우리가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수소 원자의 세차운동 주파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 있는 신호를 얻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MRI라는 장치라는 것이죠. 자, 세차 운동, 이제 즉 프로세싱이라는 용어가 사실 많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아닌데요. 우선 세차 운동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고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차 운동이라는 것은, 자, 꼬리 부분은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머리 부분은 계속해서 회전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표현된 그림에서 이제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것이 이제 프리세션이라는 세차 운동 회전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축을 중심으로, 자, 이런 축을 중심으로 이제 회전하고 있는 팽이를 표현해 놨습니다. 자, 수소 원자의 세차 운동을 다루기에 앞서서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팽이에서의 스핀 운동과 이제 세차 운동을 예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자, 여기 유튜브 영상을 먼저 보고, 그리고 이 이후에 강의를 이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영상을 시청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제 자이로스코프 팽이의 운동을 보여주는 유튜브 영상을 이제 시청을 했을 거고요. 자, 동영상을 보시면 팽이는 계속해서 이제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스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자, 지금 팽이가 본인의 축, 이것이 이제 본인의 축이고요. 본인의 축을 중심으로 세차 운동을 죄송합니다. 스핀 운동을 하고 있고, 자, 그것과 더불어서 팽이가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 이와 같은 회전 운동을 하는 것을 동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동영상의 중반 이후를 보면 이제 중력의 방향을 중심으로, 자, 즉 이게 이제 중력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중력의 방향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서 특정한 각도를 가지고 어, 회전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것이 이제 세차 운동이 되는 것이고요. 팽이 세차 운동은 이제 스피드 운동을 하는 팽이의 회전면과 자, 수직한 방향으로 가해지는 중력에 의한 영향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중력이 이 방향으로 이제 작용하게 되겠죠. 이러한 이제 중력을 중심축으로 해서 이제 회전하게 되는 것인데, 다시 정리하면 이제 팽이는 이제 두 개의 회전 운동을 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는 팽이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자, 스핀 운동이고요. 두 번째는 중력의 방향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자, 세차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회전 운동은 동시에 나타나는 특징을 갖는데, 일반적으로 이 프리세션이라고 하는 이제 세차 운동이 스핀 운동보다는 느리게 일어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수소 핵도 팽이와 마찬가지로 핵의 회전축을 중심으로 스핀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외부 자장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 운동, 즉 이제 세차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두 가지 스핀 운동과 이제 세차 운동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MR 액티브 뉴클라이들은 각자의 축을 중심으로 이제 스핀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를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가해진 자기장은 모든 MR 액티브 뉴클라이들의 자기 모멘트에 토크를 가해서 이제 자장을 중심으로 이제 회전하는 세차 운동을 유도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간단한 동영상을 같이 보면서 이제 설명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원자의 세차 운동을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에서 이제 회색 화살표로 표시된 것이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 즉 이제 스핀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화살표가 지금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mg 혹은 이제 g라고 표시된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동영상에서 이제 스핀이 외부 자장 속에 놓이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지축 방향을 중심으로 이제 회전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세차 운동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지축 방향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초전도 자석을 이용한 MRI, 자, 여기 보인 것과 같은 이제 초전도 자석을 이용한 MRI의 경우에는, 자, B0라고 표시된 주 자장의 방향이 지금 환자가 누워있는 머리끝에서 죄송합니다. 발 쪽에서 머리 쪽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공간 좌표상에서의 이제 X, Y, G축과 이제 연관을 지어서, 자, 그 중에 Z축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이제 설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자기장 속에 위치한 스핀은, 자,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외부 자장, 즉 G축 혹은 이제 B0의 방향과 일정한 기울기를 이루면서 이제 세차 운동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운동량을 가진 스핀에 의해서 생성된 자기 모멘트의 값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뮤는 감마 J라고 이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J가 뜻하는 것이 이제 각운동량 혹은 이제 앵글러 모멘텀이 되겠고요. 자, 감마라고 하는 값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이로 마그네틱 레이쇼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이로 마그네틱 레이쇼는 각각의 원자마다 고유의 값을 가지는 상수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스핀의 외부 자장 B가 가해진다라고 하면, 자, 스핀은 이제 회전력, 즉 이제 토크, 혹은 이제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로렌츠 폴스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스핀의 움직임은, 자, 토크를 타우로 표시했을 때, 자, 이와 같은 관계식, 자, 마그네틱 모멘텀과 외부 자장과의 관계식, 이와 같은 관계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자기 공명에서 이제 수소 원자의 자기 모멘트는 질량이 있는 양성자의 회전 운동에 의해 이제 각운동량으로서 이제 표시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각운동량으로부터 이제 생성되기 때문에 자, 외부 자장으로 인한 회전력은 각운동 벡터를 회전시키고 그리고 이는 자기 모멘트를 외부 자기장을 축으로 회전하게 만듭니다. 자, 이러한 회전 운동이 MRI에서 말하는 스핀의 세차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수소 원자의 회전 운동을 이제 앞서 살펴보았던 이제 팽이의 회전 운동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자, 여기 아래에 그린 그림과 같이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세차 운동과 관련해서 MRI에서의 이제 외부 자장은, 자, 팽이에서의 MRI에서의 외부 자장 B0는 팽이에서의 외부에서 나타내지는 이제 중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팽이와 이제 스핀들 간에 서로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팽이의 경우에는 이제 팽이 자체가 스핀 운동도 하고 그리고 세차 운동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수소의 핵이 스핀 운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 즉 작은 자석의 형태로 표현된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가 외부 자장의 영향을 받아서 세차 운동을 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어, 팽이나 수소 원자나 세차 운동과 스핀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팽이는 팽이 자체가 스핀 운동과 세차 운동을 동시에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스핀 운동을 하는 것은 수소 원자가 맞고 그 결과로 생성된 이제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 즉 자석의 성질을 띤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가 외부 자장의 영향을 받아서 세차 운동을 하는 것이라는 것, 그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다룬 것처럼 수소의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는 B0라고 표시되는 외부 자장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세차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회전 운동을 정의할 때 그 회전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는지로 정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차 운동에서도 마찬가지로 1초당 회전수를 세차 주파수라고 정의를 해서 그 회전 운동을 정의하게 되는데요. 자, 이 수소 원자의, 즉 이제 다이폴 모멘트의 혹은 이제 MR 액티브 뉴클라이드의 세차 운동에서의 그 주파수를 우리가 라모 프리퀀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라모 프리퀀시는 여기 보여드린 것과 같이 어, 수학적으로 수식을 이용해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자, 수식을 살펴보시면 자이로 마그네틱 레이쇼라고 하는 감마에 자, 외부 자장 B0가 곱해진 비교적 간단한 수식으로 정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이로 마그네틱 레이쇼와 관련해서 여기 아래에 보여드린 것과 같이 자, 서로 다른 원자들은 서로 다른 값의 자이로 마그네틱 레이쇼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각운동량을 갖는 모든 핵스핀들은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를 갖게 되고 그리고 서로 다른 세차 운동 주파수, 즉 라모 프리퀀시를 갖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MRI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다 보면 이제 라모 프리퀀시를 정의하는 이 수식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정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차이가 나는 것은 여기 두 번째 수식에서 2파이가 나누어진 부분만이 차이가 나는데요. 자, 2파이가 포함되지 않은 식은 그 단위가 초당 움직이는 각도, 즉 각속도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자, 단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라디안 단위를 각도를 표시하는 라디안 단위를 초로 나눠줬으니까 초당 각도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은 우리가 각속도 단위로 표현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2파이로 나누어 준 경우, 이 두 번째 수식의 경우에는 자, 라디안의 단위로 표현했을 때 2파이가 나타나는 것이 자, 원 한 바퀴를 뜻하게 되죠. 그리고 자, 지금 이제 라디안 단위로 표시된 움직임을 초당 얼마만큼의 각도를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나타낸 것을 우리가 2파이, 즉 한 바퀴로
나타내는 2파이로 나누어졌다라는 것은 자, 초당 회전수를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파이가 들어간 2파이로 나눠준 이 수식은 자, 초당 회전수, 즉 헤르츠 단위로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 2파이가 포함되지 않은 이 수식은 초당 움직임 각도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둘 간의 차이만 있고 나머지 큰 틀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이로마그네틱 레이쇼의 외부 자장의 크기를 곱한 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오메가 제로, 즉 라모 프리퀀시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1.5 테슬라 자장에서 수소 원자의 세차 운동 주파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 64MHz를 갖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 의미는 수소 원자는 자, 1.5 테슬라의 외부 자장이 가해지면 1초당 6,400만 번을 회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사용되는 MRI의 자장을 기준으로 세차 운동 주파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0.5 테슬라에서는 약 21.2825MHz, 그리고 자, 1 테슬라에서는 42.57MHz, 1.5 테슬라에서는 63.86, 즉 약 64MHz, 그리고 7 테슬라에서는 297MHz의 값을 갖고 세차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세차 운동 주파수로 회전 운동을 하는 스핀들을 자, RF 에너지를 이용해서 여기, 즉 이제 여기라고 표기하기도 하고요. 자, 영어로는 excitation 이라고 표시하게 되는데, 자, excitation 시키기 위해서는 자, 세차 운동의 주파수와 같은 그 주파수를 갖는 RF 펄스를 인가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또 레조넌스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자, 이때 사용하는 주파수의 범위가 자, excitation, RF excitation을 위해서 사용되는 주파수의 범위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전자가 적거나 이제 많은 원자를 우리가 이온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때 전자를 원자에서 떼어내는 과정을 이온화 과정 혹은 아이오나이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방사능 피폭의 우려를 갖는 엑스레이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온화 과정을 우리가 유발하기 때문에 이제 위험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엑스레이가 이제 위치하는 영역이 지금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그것과 상대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위치에 우리가 MRI에 사용하는 RF 에너지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MRI에 사용되는 RF 에너지의 경우에는 이온화를 하기에는, 아이오나이징을 하기에는 약한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RF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위험은 이제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마이크로웨이브의 그런 주파수 범위와 많이 일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장시간 높은 출력의 RF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피험자가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FDA가 사와 관련된 이제 안전 규정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 안전 규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피험자가 MRI 촬영 전과 촬영 후에 온도를 측정했을 때 1도 미만의 차이가 나도록 설정한 것이 그 규정입니다. 라모 이퀘이션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각 원자들마다 정해진 고유값을 가지는 자이로 마그네틱 레이쇼를 제외하고 나면 오메가 제로라고 하는 이 값은 B 제로라고 하는 외부 자장의 크기에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관계식을 이용해서 MRI에서의 이제 스페셜 엔코딩이 가능하게 되는데, 자, 스페셜 엔코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고, 챕터를 나누어서 따로 다룰 예정이긴 합니다. 자, 그래도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다뤄보면요. 자, 스페셜 엔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세차 운동 주파수의 차이를 이용해서 3차원 공간의 위치를 우리가 추출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제 3차원 공간상 어디에서 어떤 RF 에너지가 수집되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MRI를 찍는 과정은 시험자가 MRI 내부, 즉 자장 안에 위치하고 나면 외부에서 RF 에너지를 쏴주는 익사이테이션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자, 릴렉세이션 이라고 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 자, 피험자 내부에서 외부로 이제 다시 또 반사되는 RF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RF 코일, 즉 RF 안테나를 이용해서 수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수집된 에너지는 혹은 이제 신호는 공간상의 정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과거에는 이제 뭐 프로젝션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영상을 재구성한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푸레 트랜스폼,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알고 있는 푸레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간 좌표로 옮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 좌표로 옮겨주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수식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피험자가 위치한 3차원 공간상의 각각의 위치에서의 자장 크기를 만약에 우리가 다르게 만들어 준다면 자, B0라고 하는 주 자장의 약간의 크기, 작은 크기를 갖는 이 자장들을 위치마다 다르게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뭐 랜덤하게 바꾸어 주면 안 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뭐 리니어하게 바꿔주는 그런 원리를 취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위치가 어떤 자장의 값을 갖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이 정보를 이용해서 MRI 내에서의 자장의 세기에 따라서 자장이 다르게 생성되기 때문에 그 차이에 따라서 생성되는 세차 운동의 주파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차 운동의 주파수를 우리가 수집하게 되면 그 차이를 이용해서 역으로 이 에너지가 어느 위치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한 공간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3차원 영상의 재구성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보다 자세하게는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챕터를 나누어서 이제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차 운동의 위상, 즉 페이즈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차 운동은 회전 운동이고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듯이 B0라고 하는 외부 자장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회전 운동입니다. 자, 그리고 이 회전 운동을 함에 있어서 자, 위상이라는 것은 자, 세차 운동을 하는 원주상. 자, 지금 여기 이 스핀이 위치하게 되는 이 원주상에서의 스핀의 위치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핀이 계속 회전, 즉 이제 세차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위상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여기 그려진 그림에서 스핀이 어떤 특정 시점에 여기에 위치하게 된다면 자, 이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측정된 각도가 위상이 되겠고요. 만약에 지금 자, 스핀이 여기에 위치하게 된다면 위상의 값이 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차 운동의 주파수는 스핀의 위상이 변화하는 정도, 즉 이제 속도를 나타내게 되는데 자, 아래에 보인 그림처럼 자,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들이 서로 다른 위상을 갖는 경우, 지금 이게 위에 그려진 그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서로 다른 위치를 가리키고 있죠. 자, 서로 다른 위상을 갖는 경우를 자, 아웃 오브 페이즈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아웃 오브 페이즈 상태에서는 지금 요 면을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자, 각각의 스핀들이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랜덤하게 퍼져 있게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벡터 썸이 0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들의 벡터 합인 넷 매그니테이션 벡터가 세차 운동의 이 패스 내에서 0의 값을 갖기 때문에 마치 각각의 스핀들은 세차 운동을 하고 있지만 넷 매그니테이션 벡터는 세차 운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모든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들이 같은 위치에 위치하게 되는, 자, 이 상태를 인페이즈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인페이즈 상태에서는 각각의 스핀들이 같은 위상을 갖게 되니까 이것들의 벡터 썸인 넷 매그니션 벡터도 각각의 스핀들과 마찬가지로 세차 운동을 하는 것처럼 이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피험자가 이제 MRI 내에 처음 위치하게 되면 각각의 스핀들은 이제 처음에는 아웃 오브 페이즈 상태에 있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는 신호들이 서로 상쇄되어서 의미 있는 신호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신호를 얻기 위해서는 스핀들을 인페이즈 상태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 챕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험자가 자기장 속에 위치를 하게 되면, 즉 MRI 내에 위치하게 되면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들은 외부 자장의 방향에 따라서 정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얼라인이라고 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자, 외부 자장을 중심으로 세차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스핀 회전과 이제 세차 운동을 동시에 한다고 얘기했던 이제 팽이와는 다르게, 자, 스핀 회전을 하는 것은 원자핵이고요. 그리고 세차 운동을 하는 것은 외부 자장의 방향에 따라 정렬, 즉 이제 얼라인된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라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팽이에서는 이제 팽이 자체가 스핀 운동과 세차 운동을 동시에 하는 것이고요. 지금 원자핵의 경우에도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맞는데, 그 주체가 원자핵이 스핀 운동을 하는 것이고, 그 스핀 운동을 함으로써 이제 유도되는, 자,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가 세차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세차 운동의 주파수를 우리가 라모 프리퀀시라고 부른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그 라모 프리퀀시는 외부 자장의 크기에 비례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다루게 될 스페셜 엔코딩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차 운동의 이제 위상, 즉 페이즈에 대해서 설명했었습니다. 세차 운동의 위상은 세차 운동을 하는 원주상에서 스핀의 위치를 얘기하게 되는데, 자, 위상은 이제 시간에 따라 변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스핀들이 서로 다른 위상을 갖는 경우를 아웃 오브 페이즈, 그리고 자, 마그네틱 다이폴 모멘트들이 서로 같은 위상을 갖는 경우를 인페이즈 상태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아웃 오브 페이즈 상태에서는 넷 매그니테이션 벡터가 0의 값을 갖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스핀들은 세차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것들의 벡터 합은 세차 운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인페이즈 상태에서는 넷 매그니테이션 벡터가 0이 아닌 값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스핀들과 마찬가지로 넷 매그니테이션 벡터도 세차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